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3월 4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좀 시황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 전략 안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가 가져가고 있고 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나, 그리고 제가 옛날에 올린 영상 중에서 5가지 기회가 이 시장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종목을 좀 고르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신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그 주변에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있고, 또 돈을 진짜 제가 처음부터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못 사서 돈을 많이 못 번 분들도 있고, 그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해서 오히려 돈을 못 벌고 물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최근 1, 2년 동안 돈을 좀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을 한 사람들은 많은 매수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익절을 할 때 크게 익절을 하고 손해는 거의 보지 않고 크게 익절을 한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많은 잦은 매수 매도보다는 그냥 믿음이 가는 그 코인을 들고 가는 게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가장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비트코인 먼저 좀 봐보면 현재 보고 있는 건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은 일봉 차트에서 추세 라인을 그렸을 때, 이 파란색 라인으로 추세 라인을 그렸을 때 그냥 그 추세 라인 그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17년도 불장을 봐도 그때 당시에 30% 하락이 정말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17년도에는 30% 정도의 하락이 요 구간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었죠. 우리가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요 시점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계속 과열이 되다 보면은 이 시점이 와도 이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되고, 올린 영상에서 보시면 저는 4년 주기가 이번 연도까지는 4년 주기대로 흘러가고, 그러면 이 4년 주기 끝나는 22년도 뭐 6월 이후에는 좀 큰 폭락이 올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 방송을 올리고 나서 주변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어떤 유튜버 중에서 이번 4년 주기가 끝이다,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저랑 결론은 비슷하기는 해요. 제가 비트코인이나 자산이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분의 주장은 이 부분이 미세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이 이번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건 사실 다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는 거를 지금 섣불리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저는 폭락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7년도만큼의 그 폭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짜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좀 크게?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엔 더 많이 이제 까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막 신생으로 나온 알트코인들이라던가 좀 발전이 덜 된 그런 알트코인들, 믿음이 부족한 시장 그 참여자들에게 믿음이 좀 부족한 그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이 까지겠죠. 저는 그런 장세가 이번 불장이 끝났을 때도 올 거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시트하는 그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 하락이 이런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상당히 낮다. 오히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거품이 시작되는 시점,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려면은 지금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이 정도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다. 그러면 이런 구간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가 더 상승이 많이 남아 있다. 상승이 많이 있는 만큼 등락폭도 점점 커지는데 그런 걸 잘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 시황을 말씀드리고, 그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장이 좀 더 성숙해졌고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났고 이 비트코인이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폭이 점점 적어질 거다라는 말씀은 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변동폭 자체가 이 시장의 성숙함,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뭐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함이 발전함에 따라서 등락폭이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17년도에는 30% 하락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30% 하락만큼 이번에는 좀 30%까지는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때가 30%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5% 사이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폭락이 나오더라도 30%까지는 하락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최근 나왔던 저점보다 더 많이 빠질 것이냐라고 물으면, 물론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야 있지만 여기보다 더 빠지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 시장이 성숙해져서 지난 17년도 때보다 더 많이 빠진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 말이 틀려서 더 빠진다라고 해도 저는 30%보다 더 빠지는 건 그건 또 이제 진짜 이상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 그 등락은 있겠지만 뭐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다시 오르는 형태, 그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르는 형태.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미넌스 차트가 빠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와줄 수 있는 시점인데 아직 그런 대형 불장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들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주고 도미넌스 차트는 좀 이제 지금 61인데 좀 더 빠져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올라가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뭐 그런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 그 가능성은 사실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미넌스 차트를 또 봐보겠습니다.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고 등락폭이 적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알트코인도 좀 비슷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진짜 단기간에 왔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1, 2, 3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1번은 벌써 왔어요. 1번 알트코인 불장은 왔고, 여기서 좀 뻑이다가 이런 2차 알트코인 불장이 여기 오겠죠?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도미넌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3차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데,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 비트가 성숙해진 만큼 알트코인들, 다른 이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 시장 자체도 좀 성숙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한 번에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미친 상승장보다는 여전히 미치긴 미쳤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것보다 천천히 도미넌스가 빠지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흘러야 그 비트코인의 성숙도와 알트코인 시장의 성숙도가 맞춰가는 그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격 흐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투자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드렸던 PPT인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5가지로 이렇게 짰어요. 저는 이 자산 시장에서 5가지 기회를 노리는데요. 비트 이더 불장에 대한 익절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비트코인을 조금 익절하고 이더리움을 좀 더 사고, 또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이더리움을 익절하고 비트코인을 좀 사고, 그런 식의 교체 매매만 하고, 클레이튼 오르비체인은 그냥 가격이 저렴해질 때마다 매수를 하겠다. 이게 한 5개월 전쯤 제가 방송했던 내용이에요. 중형 알트코인 중에서 유망 알트코인을 사뒀다가 익절을 하겠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는 코인 중 유망한 자산을 사두겠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는 코인 중에 유망한 자산 한국 거를 사두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때 스와이프랑 디카르고 뭐 카바, 칠리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와이프도 그렇고 디카르고와 칠리즈, 카바 뭐 이렇게 다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물론 이 코인들에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고 그냥 제가 소액으로 그래도 이제 어떤 코인이 어떻게 대박이 날지 모른다고 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정적으로 비트 이더나 뭐 클레이 오르빗 외에도 조금씩 이제 사둔 코인들인데, 제가 왜 투자를 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건 시가총액을 해둔 거고요. 요약을 하면 이때 9월 12일에도 스와이프라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서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렸었어요. 그런데 이 스와이프 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스와이프 코인을 산 거고, 디카르고 최근에 핫하죠. 최근에 무슨 하루 만에 뭐 몇 배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디카르고 코인이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아무도 관심 없는 코인 중 유망한 자산 한국 코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게 왜 샀냐면,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많은 산업에, 세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블록체인 혁명이 앞으로 각 산업에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텐데, 이 물류라는 분야에서 어떤 코인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세상이 바뀌었을 때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방송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각 산업별 대표 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카르고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디카르고 코인이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델리오에 투자한 회사들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랑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 저는 이제 일단 이 코인을 좀 살펴볼 때 어떤 투자 회사가 어떻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파트너십 관계를 보는데, 글로벌 로지스틱스 네트워크가 굉장히 상당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CJ 대한통운 이런 데랑도 돼 있고, 뭐 페덱스 이런 데랑도 돼 있고,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뭐 브랜드도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지금 이 디카르고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저 이거 그냥 디카르고 공식 사이트 와서 본 거거든요. 특별한 정보를 제가 뭐 발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 디카르고 코인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쓰이고,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뭐 이 코인이 어떻게 쓰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물류 산업에서 잠깐 제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어떤 생각이 뭐였냐면, 이 물류 산업은 진짜 인간이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요소인데,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결국에 그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제 이 코인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고, 이 코인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코인을 투자할 때 차트를 보고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이 이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회사들이 어떻게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만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원칙적으로 급등한 자산에는 제가 들어가질 않거든요. 왜냐면 급등한 자산에 들어가는 거는 언제나 급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굳이 저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매수를 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올라가는 자산을 매수하는 그런 방법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칠리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NFT 관련된 코인으로 굉장히 그 유망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파이 관련된 코인으로는 카바를 사고, NFT 관련된 코인으로는 칠리즈를 사고, 디카르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사고, 이렇게 디파이라던가 뭐 NFT 같은 이런 메타를 타는 코인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야 이제 지금처럼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아니면 뭐 지금 엔진 코인, 뭐 이런 코인들이 지금 다 NFT 코인인데, 지금 NFT 메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황 속에서 이런 코인들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뭔가 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함,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투자가 어려워지는데, 장기 투자하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근데 이런 코인을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왜냐, 어떤 메타가 돌더라도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데,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건 어떤가. 메타별로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 보시는 거.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디파이가 굉장히 이제 핫하게 들어갔고, 이번 연도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디파이 메타가 또 돌 때는 디파이가 오르고, 뭐 NFT가 돌 때는 NFT가 돌 텐데,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사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클레이튼이라던가 오르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NFT도 포함이 되고 디파이도 포함이 되니까, 뭐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저는 언젠가 지금 안 오른 만큼 충분히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의 어떤 기회라는 거를 한번 더 인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10% 20% 익절을 해서 만족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진짜 이 지금의 코인 시장은 우리 삶에서 거의 직면하기 힘든 그런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언택트 시대가 왔죠. 이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종이돈을 태우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었고, 실제 실물 화폐보다도 지금 가상의 돈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 거기에다가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 이제 IT 혁명과 이 블록체인 혁명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IT 혁명 이후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모든 게 변했는데, 인터넷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정말 다르잖아요, 삶이. 저는 그런 혁명이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화폐 혁명, 뭐 CBDC라던가 이런 부분이 화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기축 통화가 100년에 한 번씩 바뀌어 왔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기축 통화가 바뀐다. 근데 물론 뭐 달러가 지금 당장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달러는 유지되고, 아니면 뭐 달러가 아니면 다른 디지털 화폐 형식으로 바뀐다던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화폐 혁명이 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위기가 왔고, 실물 경제가 파탄이 났고,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이 완전히 변하고 있죠, 언택트로. 무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의 돈이 무한대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많이 풀린 돈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뭐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냥 가상의 돈, 정말 사기라고 말하던 그 시절에서 디지털 금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2021년도 3월 4일 이 순간이 진짜 이 1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의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나보면 지금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모두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제 가족부터 진짜 이 투자를 시켰어요. 이제 누나들, 매형들 다 앉혀놓고 제가 진짜 이거 투자해야 된다. 19년도에 제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 집안은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친한 친구들, 뭐 정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21년도 3월 4일 이 시점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투자를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버블이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지금 이제야 막 시장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던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서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권유를 하지 않는데요. 여전히 기회인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제가 이 기회를 제 스스로도 꼭 잡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기회라는 걸 잡는 과정에서 제 어떤 미약한 도움이나마 그 구독자님들께 좀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6개월이 좀 더 됐죠.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이 좋은 기회를 모두가 다 잡으셨으면 좋겠고, 10% 20%가 아니고 진짜 정말 삶에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자산 형성이라던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수익을 거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